안녕하세요. 김쌤 영어 김쌤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의미인가, 느낌인가 입니다. 의미와 느낌이 어떻게 다를까요? 그 점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멍멍은 꾀꾀으로 외워봐야 멍멍은 멍멍이고 꾀꾀은 꾀꾀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멍멍은 꾀꾀, 멍멍은 꾀꾀. 계속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봐도 멍멍 들을 때는 그죠? 멍멍. 꾀꾀를 들을 때는 그죠? 꾀꾀으로 느껴집니다. 자, 이것을 영어 단어에 적용을 해보면요. 영어 단어를 사전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전에 뜻이 있죠. 예, 국어로 적혀 있죠. 그 대표적인 뜻을 외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미 외웠던 school, 학교죠. school, 학교, school, 학교, school, 학교, school, 학교. 아무리 외워도 어떻습니까? school 했을 때의 느낌과 학교 했을 때의 느낌이 같습니까? school 했을 때 느껴지는 느낌이 학교 했을 때 느껴지는 느낌하고 같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아무리 많은 단어를 외워도 네이티브의 음성에 여전히 못 알아듣는 이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눈을 감고 곰인형 있죠, 곰인형. 곰인형을 만진다고 합시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촉감이 바로 느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지하는 곰인형, 곰인형이라는 말이 의미입니다. 아기가 곰인형을 만진다고 합시다. 아기 역시 촉감이 있어서 느낍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곰인형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의미는 느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곰인형을 만질 때 느끼는 것처럼 파동을 귀로 들을 때 느낄 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귀에는 눈이 없습니다. 눈은 한 번에 사물의 전체를 볼 수 있지만 음성은 다 들어야 상대방의 표현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곰인형을 만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곰인형을 눈을 감고 만져서 무엇인지 알아맞히는 것과 같이 의미를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곰인형을 만졌는데 손끝에 곰인형의 맨질맨질한 눈이 보통 단추로 만들죠. 눈을 만졌다고 합시다. 그것만 가지고 이게 곰인형이다 라고 느낄 수는 없죠. 그런 게 두 개가 있고 그 사이에 볼록 튀어나온 천이 있고 공처럼 생긴 천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것이 달려있는 것이 이렇게 만져보니까 구예요. 그리고 그 밑에 또 커다란 구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곰인형의 손과 발에 해당되는 것이 4개가 튀어나와 있다면 그것을 느끼고 아, 곰인형이구나 이렇게 맞히는 것처럼 우리의 귀는 느낌으로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게 됩니다. 눈은 한 번에 딱 보고 곰인형 이렇게 하지만 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김쌤은 여러 번 심포영작 특별반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 파동이 곧 의미, 파동이 곧 의미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릇파릇, 푸릇푸릇, 파랗다, 퍼렇다, 푸르티티하다, 누렇다, 누리끼리하다 등등의 의미 차이를 음성 파동의 차이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파릇파릇과 푸릇푸릇의 차이점을 네이티브한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알지만 그 차이점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파릇파릇은 블루? 푸릇푸릇은 블루?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죠. 국어로 설명해도 불가능합니다. 파릇파릇과 푸릇푸릇, 파랗다와 퍼렇다. 파랗다는 파랗다고 퍼렇다는 파랗다보다 좀 약해. 이렇게 설명하면 퍼렇다 들을 때하고 똑같은 느낌이 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상이나 사운드를 소리로 형상화시키는 영어 특유의 음성 파동을 느낌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영어에서도 국어의 파릇파릇과 푸릇푸릇의 차이점이 있는 것처럼 영어 특유의 음성 파동에도 이런 사운드를 형상화시키는 그러한 특유의 음성 파동이 있고 그것을 듣고서 손끝으로 공민형을 느끼듯이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림을 그리는 법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그러합니까? 우리가 그림 그리는 법을 배운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연필로 그리는 소묘를 배운다고 합시다. 사선을 그리는 법, 명암을 표현하는 법 같은 것만을 배운다고 해서 그림을 잘 그리게 되지는 않습니다. 김쌤은 중학교 1학년 때 미술 시간에 사비연필인가요? 그 사비연필로 스케치북에 이렇게 직선 그리는 법 이런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직선을 여러 개 겹치면 면이 되죠. 여러 번 그을수록 더 진해져서 명암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그려보죠. 처음에는 뭘 그렸습니까? 뭐 눈앞에 보이는 필통, 그리고 뭐 동전, 그리고 또 꽃병도 그려보고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아르키메데스의 얼굴 석고상 같은 거 보고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점점 더 석선과 똑같은 소묘를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림을 잘 그리는 것과 또 앞서 말씀드린 형상, 그러니까 영어 특유의 사운드를 형상화시키는 것이 같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같고 어떻게 언어학습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사선을 그리는 법, 명암을 표현하는 법에 해당되는 것이 모국어법입니다. 아르키메데스 얼굴 석상은 김쌤이 사진과 스토리와 영작가를 한글 문장으로 가리키는 느낌입니다. 그럼 그림 그리는 것은 비유적으로 무엇에 해당합니까? 네, 여러분의 표현입니다. 표현. 그러면 석상을 보는 행위는 무엇에 해당합니까? 음성 파동을 듣는 것입니다. 그럼 변환 파동은 무엇에 해당합니까? 눈에 잘 안 보이는 석상을 자세히 보기 위해 가까이 가서 보거나 안경을 끼는 것에 해당합니다. 김쌤 영어 심포영작 특별반 시즌 7 프로그램에 보면 언어는 느낌의 음성 표현인데 그 느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가리키는 사진이 있고, 그리고 스토리가 있고, 그리고 영작갈 한글 문장이 있습니다. 요 느낌을 가리키는 세 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느낌을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그 느낌을 자신의 음성으로 표현합니다. 이 표현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 그림 그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파동을 들을 수 있게끔 해놓았죠. 그래서 클릭하면 네이티브의 음성 파동이 들립니다. 자, 들리는데 이게 정확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변환 파동이 바로 밑에 있죠. 그래서 변환 파동을 누르면 또박또박 발음해주는 네이티브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표현을 해보고, 그리고 변환 파동이 아닌 파동을 들으면, 변환 파동이나 파동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석상을 보듯이 조각상을 보듯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 예를 통해 어떻게 해야 네이티브의 파동을 잘 들을 수 있습니까?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는 개발세발이라도 그려봐야 하죠. 따라서 자신의 음성으로 표현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동을 듣고 따라하는 것은 그린 게 아니죠. 그건 그린 게 아닙니다. 남이 그려놓은 그 점선 그리기인가요? 점선 따라 그리기? 그 점선 따라 그리기대로 그리면 뭐 그림 그리는 실력이 늡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듣고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해보고, 그러니까 읽는 거라든지 문장을 읽는 거라든지, 그리고 또는 네이티브가 말하면 그대로 따라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흉내내기입니다.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발세발이라도, 이 말은 좀 약간 좀 직선적인 표현인데요. 양해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맞출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단어를 뭐 모조리 다 써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두 단어만 사용해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give me some water 이렇게 안 하고 water 이래도 된다는 겁니다. 알고 있는 단어가 그거밖에 없다고 하면,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그거밖에 없다고 하면, 심포에 당장 떠오르는 그 말이 I want water 뭐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 뭐 water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water 이렇게 물을 먹고 싶다는 간절함으로 water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give me some water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표현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진처럼 잘 그렸을 때만 연습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각상을 그리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자세하게 그릴 수는 없죠. 그냥 처음에는 자세하게 그리려고 해도 그렇게 뭐 사진처럼 잘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진처럼 그리지 않은 것은 연습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사진처럼 그릴 수 있는 분이 소묘 연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심포영작 정답을 맞추는 것이 심포영작을 하는 이유가 결코 아닙니다. 표현 연습을 통해 음성 파동 느낌의 형상화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표현 연습을 통해 음성 파동 느낌의 형상화. 이게 목적입니다. 이것의 완성은 영어 음성 파동을 들을 때 사전을 찾지 않아도 대충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네이티브의 음성 파동을 들으면 편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국어를 들을 때 우리는 무슨 뜻일지 고민하지 않고 듣습니다. 어떻습니까? 그저 그냥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낄 뿐이죠. 멍 때리고 듣는다 이런 표현을 김쌤은 쓰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멍 때리고 듣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적용해서 이해할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듣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 편하게 듣는 것이 우리가 모국어를 듣는 방식입니다. 그와 같이 영어를 듣게 되고 그 느낌으로 자신의 심포,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언어 습득 기관이죠. 뇌세포, 심포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김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심포영작 특별반 회원님 모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 심포영작 특별반 과정은 영어 때문에 불행해지거나 불행해지고 있다면 그 반대로 행복해지는 길로 안내합니다. 길이 낯설지만 김쌤은 김기사 내비게이션처럼 안내할 것입니다. 때론 좁은 논두렁 길이고 길이 점점 좁아져 보여 처박힐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김쌤 영어 방식에 대한 신뢰를 유지한다면 갑자기 뻥 뚫리는 고속도로로 안내하는 새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5시간 전에 출발한 귀경 차량보다 먼저 목적지에 도달했음을 알고 김기사 내비게이션을 칭찬할 것입니다. 신뢰.